이제 올스타 본 경기로 와서 올스타 경기가 좀 노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 그것을 알고 올스타전 포맷을 변화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동부 올스타, 서부 올스타 이렇게 나눠서 경기를 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올스타 캡틴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올스타전 드래프트까지 도입하면서 동부, 서부의 경계를 허물었거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캡틴 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 저는 캡틴 제도는 나쁘지 않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게 NBA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팬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해서 캡틴 제도를 해서, 그리고 처음에 캡틴 제도를 했을 때는 드래프트하는 장면을 팬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팬들한테 뭔가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인지 돈을 벌려고 해서인지 몰라도 드래프트하는 장면도 중계를 해주잖아요. 그런 게 어떤 선수를 뽑을까, 어떤 선수는 어떤 선수랑 하고 싶어 할까라는 좀 즐거움을 팬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 아쉽다는 거는, 제가 드래프트 하는 걸 몇 개를 봤는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아, 이게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사실. 네, 맞아요. 그 경기에 비해서 재미는 확실히 떨어지고 뭔가 누가 누구를 뽑았는데 누구를 가져온다 이런 정도의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런 캡틴 제도로서 드래프트를 하는 거를 좀 긴장감을 좀 살릴 수 있게 다른 좀 룰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캡틴 제도가 뭐 재미 요소도 새로운 재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올스타전 했던 게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바꾼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동부가 기존에 서부와의 전적이 과거에 몇 승 몇 패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카운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데 동부, 서부의 격차를 허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올스타전에 선정된 선수를 살펴보면은 새롭게 뽑힌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모렌트나 앤드류 위기스 처음 뽑혔는데 바로 주전이 됐고요. 또 처음 뽑힌 선수가 동부에는 갈랜드 그리고 프레드 밴블릿 이렇게 있거든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대체 선수를 뽑을 건데 이거는 실버 총재가 뽑는 권한이 있거든요. 아, 이건 뭐 선수나 감독들이 뽑는 게 아니라 총재가 뽑는 건가요? 네. 어, 어떤 선수가 새로 대체 선수로 뽑힐지 그거를 예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서부의 드라이먼드 그린이 부상이라서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팅 멤버 대체 선수로 지미 버틀러가 나간다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부상으로 한 명이 빠지기 때문에 동부에서도 대체 선수를 뽑게 될 거거든요. 사실 동부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후보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라멜라볼, 앨런, 그리고 시아캄, 그 다음에 어빙.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빙은 출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반만 나오고 있잖아요. 홈 경기는 안 뛰고. 근데 뭐 경기가 홈이 아니라 어웨이인 클리블랜드라서 또 클리블랜드 선수였잖아요. 아, 그쵸. 혹시나 또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그 카이리 어빙이 클리브랜드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친정팀이고 홈팬들이 어빙을 본다면 또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반가울지도 야, 이거 쏟아질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클리브랜드에서 개최하는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제럿 앨런이 나온다면 정말 의미가 깊겠죠. 아, 맞아요. 제레드 앨런이 이번에 올스타 못 뽑히면서 경기력이 더 좋아졌어요. 제레드 앨런이 샬럿과 경기에서 제레드 앨런이 29점, 22리바운드에 마지막에 엘리우 패스를 저지하는 수비까지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앨런도 정말 뽑힐 만한 선수이기도 하고, 정말 네,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멜라 볼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워낙에 지금 인기도 좋고 샬럿이란 팀의 지금 승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또 4명 중에 유력한 후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패스가 화려한 패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올스타전에서 뛰는 거를 보고 싶네요. 4쿼터 마지막 승부 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타겟 스코어 코비 브라이언트의 등번호인 24를 24점 득점을 하는 것으로 타겟 스코어를 정했거든요. 네, 이기고 있는 팀에 플러스 24점. 네, 그쵸. 이런 거가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처음 도입된 거고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년 보다가 작년에 봤을 때 마지막에 그 뭔가 타겟 점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더 목표의식이 있고
그리고 더 타이트한 경기를 함으로써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승부욕을 더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래야지 보는 팬들도 더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승패 관련해서 승리팀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자체도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걸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기고 싶고 그러면서 보는 팬들도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스타전 MVP 수상 이름도 코비 브라이언트 어워드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올해 계속 이어진다면은 올스타전에 MVP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무래도 상징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선수를 기리는 거? 그런 게. NBA 올스타는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서 기대감이 정말 크지만 정규리그처럼 승패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타이트하고 열정적인 경기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없었고, 하지만 NBA 사무국이 새로운 제도나 룰을 변경하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좀 더 팬들을 위한 선수들의 팬 서비스와 룰들이 새롭게 생기면 보다 더 많은 팬들이 올스타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